저는 종종 이렇게 말했고, 저만 그런 관찰을 한 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가차트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자멸적 공감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그것을 눈치채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사고 실험이 됩니다. 서구 문명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서구가 가장 번영하고 가장 규율 있고 가장 조직적인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변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이걸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직접 올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위해 비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브뤼셀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평범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브뤼셀에 가본 모든 사람들은 여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죠. 벨기에, 알다시피 우리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을 브뤼셀과 연관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전의 브뤼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벨기에나 브뤼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리, 런던의 일부, 영국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서 아무도 그것을 변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좌, 워키, 좌파들이 여전히 우린 더 많은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앉아 생각해보는 건 좋은 사고 실험입니다. 저는 종종 서구 문명이 스스로에게 해가 될 만큼 지나치게 문명화되었다고, 정말 지나치게 문명화되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연민 자체는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년대와 90년대에는 인권, 동물권, 여성의 권리 등 여러 면에서 최고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000년대, 즉 이 세기의 첫 10년은 게이 커뮤니티에게도 훌륭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까지도 대부분의 서구 세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여전히 동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영국에는 이민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1세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고 나중에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의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이 힘들게 적응하는 외국 시스템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들에 대해 일종의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 반감은 원주민 문화, 실제로는 매우 자비로운 그 문화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류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발생할 인종 간 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학교에 새로운 교육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분은 괜찮은 여성으로 60년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분의 의도는 좋다는 건 아시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풍족하고 번영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죠. 어느 고전 헬레니즘 철학자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비로소 철학을 할 시간이 생긴다고 했죠. 제가 의역한 거니까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 의미는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서양에서 일어난 일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풍요롭고 편안하며 인정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인류의 연민, 공감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공감 능력이 세계 평균의 공감 능력을 넘어설 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게 서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구는 너무 공감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런던 중심가 한복판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들여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좋지 않게 여겨졌던 일이었죠.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많은 좌파 미치광이들을 야만적인 동굴인이나 원시 문화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는 여전히 방향을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온 이후 이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보세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에서 거의 1000개에 달하는 교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유를 압니다. 제 추측이 있어요. 어디선가 읽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 80%가 방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점점 줄어드는 소수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부총리입니다. 즉, 영국이나 호주에서 부총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스코틀랜드는 관용적인 나라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성은 마치 낙타 상인의 아내처럼 옷을 입었네요. 이것 좀 봐요. 그냥 연대감을 보여주려고요. 스코틀랜드는 관용적이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나라예요. 너무 그렇다 보니 만약 이걸 벗으면 누군가 어떤 무슬림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사회의 분열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모든 신앙과 다양한 믿음을 가진 우리 공동체를 서로 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정부는 현재 차별과 편협함이 더 심해지는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문이 이루어지고 장관들이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며 연대와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바로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60년대 그 부모가 했던 말, 이게 그 결과죠. 뭔지 아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들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있을 때 저는 어떤 영국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30살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죠. 분명히 저보다 10년은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저에게 말하길, 그녀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식민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계속해서 들었다고요.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말했던, 그들이 의미했던 거예요. 교육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바로 그 결과예요. 이건 영국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연민과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연민을 위해서도, 세상의 이익이나 다른 더 큰 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니요. 정체성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겉모습일 뿐이고 그냥 보기 흉해요. 미안합니다. 이게 만약 제가 영국에 간다면 저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가서 영국 문화를 보고 경험하고 싶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다문화주의 때문에 고통받은 건 단순히 미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분은 제 생각에 어떤 유럽인 노인분이신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흔들어봐 얘야. 오이 시키보이. 시키보이. 그 형은 엿먹어. 부바두. 파. 쿠바 디스파에서 곰을 잡았어. 상상해봐. 죽었어. 저 사람이 내가 아까 보여준 그 여자와 처음 같은 생각을 했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여자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오네. 애프터 쉐이브 발라줄까? 알겠어. 좋아. 자원 뭐. 그래, 이제 충분히 본 것 같아. 내가 다문화주의의 다른 증거들도 보여줄게. 이건 분명히 미국이야. 그래서 이건 다문화주의가 아니야. 그냥 미국인들이 이런 상황에 갇혀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미국인들은 그저 조상들의 죄에 갇혀 있을 뿐이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로?
더 보고 싶어? 더 보여줄게. 참고로 여기는 런던이야. 여기는 미국이 아니야. 그래서 런던의 이 문제는 우리 평생에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건 3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야.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해왔듯이 언젠가는 상황이 나빠질 거야.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아일랜드에서, 아니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은 다른 부류야. 나는 이런 걸 지지하지 않고 사실 두렵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쫓고 있다.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고 있어. 나는 아이리시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영상을 많이 봤어. 그들은 그들을 사냥하듯 쫓아가서 결국 폭행까지 하고 있어. 너도 볼 수 있어.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마 처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도망쳤어. 내 생각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그는 안전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마지막 사람들은 아닐 거야. 이게 우리가 수년 동안 경고해왔던 거야. 이게 정말 심각해질 거라고. 이게 통제 불능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 내가 보여줬던 그 수반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일랜드에서 보고 있는 일이 멜버른, 시드니, 런던, 뉴욕 거리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거야. 뭐 뉴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상식이 다시 돌아와야 하거든. 이건 무시할 수 없어. 내가 방금 보여준 건 내가 봤던 것과 다른 사람들이 본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야. 호주에서 일어나는 흉기 난동과 침입 사건들에 대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호주에는 원래 집에 침입하는 문화가 없었어. 알겠지? 우리 갱단들조차, 심지어 암흑가 사람들도 라이벌 갱단 멤버의 집에는 침입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차를 몰거나 차량 총격을 하거나 차에 타려 할 때 그를 노렸어.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멜버른에서 사람들이 남의 집에 침입하는 이런 문화는 완전히 외래 문화라는 거야.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아프리카 갱단 멤버들, 아프리카 청소년들이야. 14살, 15살이라 감옥에 못 가. 유럽도 마찬가지야. 봐, 그들은 노인만 괴롭히는 게 아니야. 괴롭히고 있어. 저분도 참 안쓰럽네. 아직도 싸우고 계시네. 노인을 괴롭히고 있어. 단순히 노인만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이것 좀 봐. 네 딸을 죽여버릴 거야. 그가 방금 아이를 때렸고 이 일은 스페인에서 일어났어.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망명 신청자. 이런 일이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있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해. 60년대 베이비붐 세대 여성. 그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 서방이 소련과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정말 좋은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1991년을 정말 미화한다고 생각해.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철거됐을 때, 그리고 1년 후, 소련이 해체됐지. 그때는 세상이 좋아 보였어. 그래서 서양인들이 훨씬 더 연민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 결과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비심이 전 세계 평균 자비심 수준을 넘어서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1월과 2월 59일 동안 런던에서 1,435건의 강간이 신고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강간 발생률 그래프가 저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90년대 이후로 살인사건이 줄었다고 말해요. 마치 그게 유일한 지표인 것처럼요. 무차별 칼부림은요?
이런 성범죄들은요. 사실 저도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수치를 2배로 잡거나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수치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예요. 성폭행과 강간 건수가 400%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디크 칸이 이 도시가 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때 정말 터무니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런던에는 강간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신매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가해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래요. 주로 외국계 출신 사람들이죠. 이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끔찍한 현실이에요. 그들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문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잉글랜드 강간 통계입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2012년,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민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일부 신원 정보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분명히 그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싱크탱크 같은 다른 기관들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이민통제센터라는 싱크탱크입니다. 인구 1만 명당 성범죄 발생률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55, 거의 60에 달합니다. 60배입니다. 그들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이건 인구 1만 명당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배 더 높다는 겁니다. 영국이 1위라면 그게 기준선이니까요. 이걸 보세요. 모두 제3세계 출신입니다. 영국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 사람들입니다. 영국이 저 나라들 출신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다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겁니다. 물론 잘한 개인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영국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가 너무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모든 발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문화와 행동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 곧 서구 전역에서 일어날 것이라 말한 이유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참았으니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한 번 더 민주적 기회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영국은 마치 화약고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이민자 관련 범죄나 범죄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일에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무언가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민주적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영국에서는 2029년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호주에서는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호주에서는 우리가 딱 알맞은 시기에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린 헨슨의 정당은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고 폴린 헨슨 본인도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야죠.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폴린 헨슨이 다른 두 정당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거리에서 봤던 일, 그리고 지금 더블린에서 보고 있는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멜버른, 시드니, 런던 등 모든 거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존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